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좀 업사이드가 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지수 대비해서 아직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좀 필터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로 이제 어떤 뭐 데이터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해서 들어가고 뭐 편입해서 수익 보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력 종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이 살짝 위에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정배열로 전환을 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바닥으로부터 이제 뭔가 고개를 들려고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다소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그냥 들고 가야 되는 종목들, 여러 가지 유형들로 패턴에 맞게끔 대응을 다 제시해드리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나도 HLB 그냥 주주나 한번 되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너무 비중을 무리하지 않고 소량만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는 마인드로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기존에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시면 대부분 다 장기 투자자분들이시기도 하시고, 아마 좀 이렇게 묵직하게 잘 가져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항상 종목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라. 그런 부분들, 이상하게 뭔가 누군가는 알기 때문에 자꾸 뭔가 움직인다,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사실 HLB가 당장 시세가 나올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도 최근 움직이는 시세들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어떤 패턴들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번 주에 매매하던 방식과 여러분들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브리핑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요것들 제가 한번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메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100%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모를 좀 해두는 경우가 아무래도 실전에서 우리가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침착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앞전 영상에서 사실 브리핑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 현대차 영상입니다. 현대차 영상인데, 현대차 영상에서 결국에 현대차가 오늘 이제 급등을 좀 보여줬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감사 인사들도 많이 남겨주셨고, 정말 그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쵸? 우리 이렇게 이야기 해주신 분들도 있고. 자, 여러분들 20만원대에선 나는 그냥 매도를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대응을 할 게 없죠.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25% 가까이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마저도 오늘 3152포인트로 엄청나게 높게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애플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우리 현대차랑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한국경제TV 쪽의 그 기사를 제가 처음 봤었는데, 기사가 좀 또 내리더라고요, 기사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좋은 이슈가 있구나 해서 잘 됐다 해서, 시가를 얼마입니까? 시가가 16%나 뛰어서 시작했어요. 근데 현대차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시까지 아예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아직 확인 중이다, 사실이 아니다, 풍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현대차의 어떤 협력 기대감을 통해서 또 현대모비스, 위아, 만도, 현대차, 기아차 다 올라갔죠. 오늘 막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해버리면서 비덴트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완전 초강세를 보여줬죠. 장중에 거의 오늘 8%? 8.5%까지. 아우, 삼성전자가 9만원 찍고, 또 이거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하다 금방 만 단위가 바뀌고 이름이 계속 바뀌네요. 삼성전자만큼 개명을 빨리 하는 종목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실적 전망치에 이제 부합한다 해서 발표가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총이 또 500조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그 3나노 핵심 기술 문제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지연이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산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또 물론 전체적인 캐파로 따지면 아직은 뭐 규모 자체가 좀 차이는 나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이긴 하죠. 결코 무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TSMC의 이런 악재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오늘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도 또 뒤따라 붙고 제약업종들의 그동안 수급이 붙어있던 개인 수급들이 다 매도가 되면서 삼성전자로 또 집중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뭐 역대급의 또 신용잔고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키움증권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뭐 4만 개의 계좌가 뭐 개설이 되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런 와중에 고객 위탁금이 70조 가까이, 신용잔고는 거의 20조 가까이나 이렇게 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이면 20조 그냥 진짜 넘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당장에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무조건 위험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개인들의 어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메이저들이 시장을 함부로 휘두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은 이 지금 빚내서 하는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위험하다 막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스닥만 놓고 보면은 시장 규모 대비해서는 좀 많은 규모이죠. 많은 금액이죠. 개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접근하는 게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신용잔고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씩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하다 보면은 변동성이 또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같이 초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커머스 매출 쪽에 굉장히 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4분기에 호실적을 전망한다 해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도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는데, 그냥 이유를 묻지 말고 보유를 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말해 뭐해라고 하죠. 정말 입 아픕니다. 현대차,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진짜 말해 뭐해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자, 아무튼 시장에서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짚어드렸고요. 한 주를 좀 마감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브리핑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제가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HLB 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또 좋은 이런 종목들로 수익 보신 분들 다 같이 좀 축하 파티하는 기념으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의 시세를 이제 조금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세와는 좀 근데 좀 공통된 패턴은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 번에 시세가 나오고 나면요 꼭 그 시세를 다 반납해야 반등을 보여줘요. 시세를 나와줘야 꼭 다 반납을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세를 나와주면 다 반납해야 반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들이 나와요. 시세 나오면 반납하고 반등, 시세 나오면 반납하고 반등, 시세 나오면 반납을 또 갭으로 해버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60선에 지지와 정배열로 강하게 시도되는 이런 모습. 저는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8만원에서 15만원 밴드, 자 8만원에서 12만원의 가격 밴드에서 60선이 계속 그냥 파도 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선도 같이 그냥 파도 타기를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51선이 이렇게 돌파를 해봐야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지금 지수 대비해서 못 간 종목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급이 몰릴 조건은 돼요. 그런 와중에 HLB 같은 경우에 원래는 우리 NDA 이제 신청 관련해서 연말까지 좀 신청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는데, 사실 아직은 좋은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망했니 뭐니 이럴 의미는 없지만, 또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그런 로열티 부분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더 매출이 좀 더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가고 있어요. 진전은 있습니다. 진전은 있고 과정은 밟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최대 주주 관련 뭐 최대 주주 제외하고 유통 물량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 13%죠. 나머지의 물량들이 사실은 좀 대부분 좀 묶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다라는 소리는 이제 뭐랄까요? 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수급들이라든지 그런 수급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88,000원, 더 좁게는 88,000원에서 한 11만원 사이가 굉장히 지금 매집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한번 이슈가 뜨면
아유, 뭐 알죠? 아시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폭등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뭐 좋지 않은 내용이 뜨면 당연히 폭락을 보일 것이고, 좋은 이슈가 뜨면 당연히 급등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무리해서 접근하기보다도 좀 여유롭게 그냥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했을 때 좀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이슈를 노려볼 수가 있을 텐데, HLB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께서 진짜 이런 자리에서부터 많이들 들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안 팔고, 시세가 나오고 안 팔고 그냥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 2만 원대 진짜 2, 3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19만 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비둡니다. 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직 과정이 많은데 그 과정까지 밟아갈 그런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뭐가 올지 아시죠? 뭐 몇 배가 갈지 모르겠지만 뭐 박셀바이오 글쎄요, 이게 뭐 여러분들 지금 박셀바이오를 굳이 불허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HLB 우리가 기다리는 이슈만 한번 노출이 딱 되면 정상적인 루트만 간다? 이거 뭐 박셀바이오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역시 시간적인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종목인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돈만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같은 패턴은 오히려 앞전에 시세를 반납했던 폭 대비해서는 시세가 크게 반납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제약 업종들이 많이 무너질 때 한번 같이 좀 빠져준 적은 있어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수급이 좀 이탈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게 이탈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계 창구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릴린치의 수급이 조금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메릴린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초단기적인 그런 매매를 좀 진행하는 거래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저수급 가지고 크게 기대를 할 만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를 당연히 하는 의견이고, 저도 뭐 일부 물량들은 회원님들께 지금 추천을 해서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조금 빠지고 10% 빠지고 20% 빠지고, 얘는 진짜 10% 15%의 변동은 자연스럽게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균 단가만 좀 잘 맞춰 놓으면은 크게 흔들림 없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비중선에서는 보유를 좀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결과값을 우리가 100%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확정 짓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연말까지 NDA 신청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사실 뭐 아직 좀 대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과정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좀 우리가 기다림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투자만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기다리시는 동안에 조금 짧게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종목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지금 아예 제외를 시킬까 싶기도 하고, 자, 메모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미리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눈으로 좀 익혀놓는 것도 좋아요. 자, 현대약품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크게 실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가 굉장히 크게 실렸는데, 이 거래 실린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3배, 4배가 돼요. 이만큼이나 거래가 실렸는데 시세가 지금 거의 다 반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이 안 터졌네요. 그럼 이런 그림인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흑산병 패턴을 만들어 주는지 보시고, 8,150원 기준을 잡고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반등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8,100원에서 150원 사이 현대약품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출발점 대략적으로 27,200원, 300원 요런 라인, 27,000원에서 27,500원 라인, 요 라인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밑에 하단의 매물대, 그 다음에 출발점을 지지해 주는지, 결국에는 자, 매물대를 돌파했으니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우상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오늘 역시나 9%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더 적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빠져주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찬스라는 거 잘 인지해 주시고, 소록스는 고가놀이를 하다가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터치하는 구간에서 한번 내일 다음 거래일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크게 터진 이후에 반납하는 시세는 크지 않고요. 20일을 살짝 하회할 수는 있습니다. 매물대적인 측면으로 대략적으로 7,400~500원대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눌려주면, 좀 더 푹 눌려주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21선 부근, 20일이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21선 부근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자,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바이오는 흑산병 패턴으로 바로 돌려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을 보시면 좀 빠져주네요. 그럼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빠졌을 때 진짜 7,400~500원대까지 기다렸다 해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내일 그 다음 거래일의 시가가 이거 대비해서 더 낮지가 않다,
낮은 시가가 아니다 하면은 여기서 지지점 찾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제일바이오는 사실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시가총액만큼만 터져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분간 이렇게 낙폭이 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면 정배열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게끔 유리한 단가를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게 좀 특징적인 거니까 이렇게 6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단기로 한번 관심을 갖기 위해서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 영상마다 말씀드립니다. 왜? 지나가면은 다시 말씀 안 드릴 건데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단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요 이만큼 퍼포먼스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내년이면은 1,800억 원짜리가 내년이면은 9,300억 원까지 됩니다. 2015년 대비해서. 근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고요. 그 다음 다른 종목,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까지 마찬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이제 내년이면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한 7% 올라 버렸어요, 벌써. 그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고, 이렇게 두 종목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이미 수익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50%대, 현대차 54%, 그렇죠? 50%, 만도 121%, L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보유를 좀 하고 있는데. 매도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 이런 것들의 어떤 인증이 없던 거예요. 현대차, 삼성전자, 그렇죠? 한국전력, 삼성엔진 다 가지고 있잖아요. CJ 제일제당도 그동안 제가 말씀 못 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일제당이에요. 벌써 13%대 이렇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카카오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것들, 삼성전자 이렇게. 이거는 매번 매일매일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제당 그동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제일제당 어때요? 정배열 진입하고 나서 폭풍 시세 나오죠. 우리는 여기서 편입했어요. 이 기간 동안 들어오시는 분들께 계속 제일제당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회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의 차트를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는 빨리 오셔서 잡아가라라고 제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시장 좋을 때 그냥 뭐 손가락 빨고 계실 건가요? 아깝잖아요. 아까워. 내년이면은 진짜 2배, 3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부터 사야 2배, 3배지. 올라가고 사봐야 뭐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배율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은 그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안 늦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월 달부터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이 지금도 아직 매수가에 있는 게 있고 벌써 날아가 버린 게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CJ 제일제당,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12월부터 준비해서 벌써 20-30%대, 그리고 하다못해 현대차만 하더라도 지금 50%대인데 아깝잖아요. 이런 걸 같이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물론 매번 기회는 있겠지만 아까워요. 진짜 좋은 종목 열심히 발굴했는데 나중에 좀 비싸게 사셔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제가 좀 추천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떳떳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이런 타이밍에 한번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주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 이벤트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진행하고 있을 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